자자자자자자자. 팔 아프지? 기지 한번 쭉 펴세요. 알아서 늘 펴세요. 자, 이제 16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이제 점점 문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장을 점점 쌓아가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뒤에 가면 갈수록 풀 문제 드는 문제를 하나 푸는데 드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점수만 잘 맞으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문장 연결하며 읽기를 볼게요. 자, 밑에 박스 봅니다.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며 읽기. 연결. 우리 보통 이제 영어를 더 먼저 배우니까 요즘은 국어를 뜯어서 뭐 배우기보다는 그냥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부터 배워요 요즘? 영어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요거나 또 뭐 있나? 얘가 있지. 등등등. 여기 빼내서 얘네를 무슨 문법 영어 문법에서 뭐라고 하지? 이런 애들 접속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역할은 뭔가요?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어주다 한자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영화를 보시니까 빨리 지울게요. 저 사람 자꾸 어디 나왔길래 영화를 보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사범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30분? 차로 20분? 30분 거리에 학교에서 나왔어요. 네, 충남대 나왔고 사범대 나왔고 충남대 사범대 정도면 그래도 내가 들어갈 때 서울권 대학 가늠이 들어가는 거였고 쌤은 국어를 전공했고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너네가 지금 느낄 때는 아니지만 당시에 지금도 충남대 문과 1등과예요. 지금도 충남대 문과 1대를 1등과 이과는 거기 한의인들이 계셔서 의사분들이 계셔서 의대분들이 계시고 법학 전문 대학원은 대학원이고 그래서 학부에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충남대에서 제일 잘 나왔어요. 자랑입니까?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겨서 앞에서 땀이나 불 뿌리고 수업하는 사람도 갔으면 너네도 당연히 갈 수 있어요. 더 좋은 데 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접속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하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랑 비슷한 말로 가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도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영어에서 접속사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문장을 이어준다. 이어주는데 의미적으로 반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시를 뒤에 나오게 이끌어줄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한편의 글은 많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글쓴이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의미상 관련 있는 여러 문장으로 나타내며 이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피아노 연주가 어렵다. 뭔가 로봇이 쓴 것 같죠, 그죠?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피아노 연주가 어렵다. 잘 치고 싶은데 어려운 건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그런 대로 설정해야죠. 그런데 동그란 밑에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가 어렵다. 잘 치니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다는 거. 자, 밑에 그런 데는 부터 밑줄. 그런 데는
이야기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접속 표현이다를 밑줄 치시고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애는 네모를 치세요. 여기는 네모를 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네모를 쳐주세요. 그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역접이라고 합니다. 역접이라고 적어주세요. 역접. 영어 문법서보다 나오는 것이 역접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자, 이 표현을 사용하면 하고는 싶은데 하기가 쉽지 않은 글쓴이의 상황이 드러나면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뭐라? 연결고리를 잘 읽어야 나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독서 과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길다란 지문이 있어요. 보통은 뭐 쭉 써져 있는 지문이 있어요. 봤을지 모르겠지만 쭉 써져 있는 지문이 있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했는데 어떤 주장이 A가 나와요. 근데 글쓴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편하게 들으세요. 글쓴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주장이 있대요. 있더라 그래요. 이런 주장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글쓴이의 주장이야 남의 주장이야? 남의 주장이죠. 그치?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읽다 보면 글쓴이가 이런 주장에 지지를 하기도 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지지를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그런데 하지만 나온 다음에 딴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의 주장은 얘랑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뭔가 기조가 그래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지지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가 바뀌겠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힌트는 뭐죠? 그런데 하지만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독서들에서 많은 뭐 인간 강사들이든 서울의 어떤 분들이든 나든 역접에는 꼭 이렇게 표시를 하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나랑 쭉 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르칠 거고 그게 당연히 너네 거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데 역접에 표시하는 이유가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같은 거다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A를 지지했어. A를 지지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 A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런데 뭐뭐뭐뭐뭐 점에서 이 주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뭐뭐뭐 한다 그러면 이걸 지지하는 겁니까? 이걸 지지하는 겁니까? 밑에 걸 지지하는 거죠. 왜? 그런데 이유 걸 지지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걸 지지한다. 그런 것들이 이 긴 문장을 긴 글을 몇 개씩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 넣어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스위치 켜듯이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자고요. 그런 게 우리의 저 뒤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맛을 보자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바로 확인해.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밑에도 해보세요. 중심이 되는 제재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저기 연결고리에는 네모를 치고 자, 있죠? 자, 1번에 공통 화제는 뭡니까? 대화죠. 1번의 공통 화제는 대화예요. 접속 표현은 뭡니까? 하지만이죠. 자, 대화의 동그라미, 하지만에 네모 치면 되죠. 뭐 세모를 치든지, 하지만의 역점이니까. 자, 2번
공통하지 뭐죠? 정답이 물건. 그쵸, 정박이 물범이죠. 접속 표현은 뭐죠? 그리고 그렇지. 자, 옆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용 표현 넘어갑니다. 자, 대용 표현에 우리 뭐라 적냐면 여기 대용 표현이라고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대용 표현이라는 말에 대 밑에 신, 용 위에 사, 대 밑에 신 적고 용 위에 사 적고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대신 사용하는 표현이다. 대신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대용 표현이란 거예요. 이게 한자들이에요. 쓸 용자고요. 이게 시대할 때 대자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신할 때 대자기도 해요. 자, 그래서 대신하여 다른 걸 쓴대요. 자, 대용 표현이 가장 발달한 언어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영어입니다. 영어는 앞에 뭐 예를 들어 뭐 책상 데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다. 데스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은 뒤부터 다 이식이나 뭐 그런 걸로 다 받아요. 데스크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다 뭘로 받아요? it, 또 뭐 it is, 뭐 it's 뭐 이렇게 해서 다 뭘로 받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대명사로 받아요. 그죠? 영어에서 대명사로 다 받아요. 처음에만 명사, 고유명사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 대명사로 받아요. 뭐 예를 들어 피터가 나온다. 나중에 바로 뒤에 뭐 he, 뭐 다 he로 받아요. 그지? 얘도 뭐다? 대명사라고 해요. 얘도 대신 명사 대신 사용하는 품사라는 뜻이고요. 얘도 그래서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걸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볼게요. 수아는 오늘 학교에 갔다. 주아도 그랬다. 주아는 뭐 했어요? 주아도 오늘 학교에 간 거죠. 그지? 근데 왜 그랬다로 받아요? 그걸 자, 주아도 그랬다면 상관없는데 한 내 쌍둥이라 생각해봐. 내 쌍둥이라 생각해봐.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수아는 학교에 갔고 주아는 학교에 갔고 뭐뭐도 학교에 갔고 뭐뭐도 학교에 갔어요. 언제 다 말해? 너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수아는 오늘 학교 갔고요. 주아도요? 너는 주아도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주아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죠. 주아는 어디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그랬다로 받았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뭐라고요? 대용 표현이고요. 정아는 가게에 갔다. 아빠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너네 아빠 어디 있었다고 말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태클 겁니까? 안 걸어요. 그곳이 뭐기 때문에? 가게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곳이 가게 대용 표현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요. 대용 표현으로는 이때, 그때, 이정, 그정, 이중, 그중처럼 이나 그가 붙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나 그가 붙은 말을 많이 사용 밑줄. 그럼 선생님 대용 표현을 왜 지금 갑자기 배우고 있나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당연한 게 여러 개가 되면은요 정신 차리고 찾아야 돼서 그래요. 당연한 게 여러 개가 되면 정신 안 차리고 찾으면 이게 앞에 걸 얘기하는지 저걸 얘기하는지 그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요 전자랑 후자가 있어요. 전자랑 후자가 있어요. A라는 문장이 쭉쭉 있고 그리고 B는 쭉 있을 때 다시 받아줄 때 얘를 다시 다 쓰면은 글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받을 때 앞전자 써서 전자라고 하고요. 앞전자 써서 뒤에 나온 걸 받을 때 그 뒤에 나온 거니까 뒤후자 써가지고 그대로 후자라고 받는 거예요. 이런 거 곧 중등 독서에서도 많이 받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앞에 뭐 문장을 쓸 때 전자는 뭐 후자는 뭐 왜냐면 만약에 내가 뭐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건조기, 뭐 인덕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또 뭐 있냐 노트북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자는 하면은 뭐야? 내가 앞에 말했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전자지. 후자는 뭐야?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전자는 가전제품이라고 하고 후자는 IT 기기라고 한다. 이렇게 받으면 그 나열한 것들을 다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다 써요 그냥. 전자랑 후자 같은 경우 이것도 일종의 대용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걸 안 쓴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냉장고, 세탁기, 뭐 가스레인지 기억도 안 나네 뭐 이걸 얘기했는데 뒤에 문장 이거 설명할 때마다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냉장고, 세탁기 이건 가전제품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쓴다? 대용 표현을 쓴다. 그래서 대용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신 차리고 잘 찾아야 지금부터의 모든 문제들을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잘 찾으라는 거예요. 자, 17쪽에 석주명은 나비 연구를 생물학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 누굽니까? 석주명이죠. 그죠? 그는 석주명이죠. 그에 네모쳐서 석주명으로 이어주면 되죠. 자, 2번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성이라고 한다. 이를 잘 갖고 뭐를 잘 갖고래요? 개성을 잘 갖고래요. 그죠? 이에 네모쳐서 개성으로 화살표하면 되죠. 어렵나요? 안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접속 표현이 나옵니다. 밑에 표에 별표 치세요. 갑자기 이게 엄청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 접속 표현 아까 얘기 다 했죠.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의 동그라미 그러나의 세모. KTX 안 타본 사람? 다 타봤구나. KTX 중에 산천 말고 진짜 그냥 KTX라고 써져 있는 것들 중에 잘 보면 진행 방향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앞에 보면 같은 칸에 4개 이렇게 자리 있는 데 있고 여기 기준으로 뒤쪽은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 KTX 타보면 산천은 앞으로 다 보고 있고 SRT도 앞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기차표에 적혀 있어요. 여기 이 진행 방향으로라면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순방향이라고 적혀 있고요. 나랑 마주보고 특히 이 자리는 이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하거든. 그럼 개꿀쯤에 그냥 자야 돼. 그렇게 자리는 역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진행 방향이고 이게 반대 방향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흐름대로 가면은 순방향이고 흐름의 반대로 흐르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거스르면은 역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요 앞이랑 뒤가 같은 종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에 적으세요. 순접이라고 그러고 그러나는요 앞에 말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앞에 말을. 그래서 역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어두시고 밑에 볼게요. 사람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방과 소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 밑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앞 내용이 뭐라고요? 원인이나 까닭이나 근거래요. 원인이나 까닭이나 근거래요. 뭐가? 그래서가 원인 까닭 근거 왜 그렇게 됐지? 그렇게 결과 그래서 주장 뭐 근거와 주장 까닭과 주장은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전교부 회장 선거 이런 거 하면은 뭐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까닭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나는 무슨 공약을 제시한다 이런 주장을 넣죠. 그래서 중간에 뭐뭐들 있죠? 그래서 비슷한 그러므로 또 비슷한 따라서 뭐 때문에도 있죠. 스쿨버스가 어디 서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다 또는 때문에 나는 스쿨버스를 회장이 된다면 다른 데 세우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인과 결과, 특히 원인과 결과를 무슨 관계라고 하나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뒷글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과.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쭉 써요.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쓰냐면요. 뉴스에도 나와요. 뭐뭐 인과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그럼 원인이 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꾸 내가 쓰고 있네. 자, 비슷한 내용. 그럼 당연히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지. 그죠? 뭐가 있을까? 과일에는 뭐 망고, 딸기, 사과, 그리고 배가 있다. 배는 과일이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앞문장의 내용,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은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반면에 있죠. 그러나, 하지만. 얘는 세트로 세모를 쳐주고 앞으로도 볼 때마다 세모할 거야. 각각 세모를 치든 세트로 세모를 치든 얘네는 세모를 쳐주고 볼 때마다 세모할 거예요. 이제 모든 문장에서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안 시켜도 세모할 거예요. 알겠죠? 안 시켜도 뭐 한다고? 세모. 자, 얘는 그래서 뭐라고 적는다? 얘 어차피 이 말을 쓰게 돼 있어요. 미리 씁시다. 역적이. 자, 밑에 봅시다. 바로 확인. 아니지 잠깐만. 밑에 표 밑에. 그런데 부터 밑줄. 접속 표현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문장도 있다 밑줄. 자, 쌤이 예시하는 거 들어보세요. 과일에는 망고, 사과, 딸기, 배가 있다. 과일에는 망고 그리고 사과 그리고 딸기 그리고 배가 있다. 두 문장이 다른가요? 같은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리고를 중간에 다 넣어줬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리고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접속 표현이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해요? 눈치 보라는 거예요. 뭐 적어도 이게 인과인지 뭐 비슷한 내용인지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아까 뭐라 그랬죠? 역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냐면요. 거기 밑줄 친 거예요. 역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가 항상 여기 교탁에 서는 거를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나 때문에 안 보이면 요렇게 하래 이렇게 조정해주고 내가 알아서 움직일게. 이렇게 그냥 쌤 나와주세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움직일게. 지금 보이지?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순정인지 역적인지 그러니까 반대말인지 아닌지부터 보고 세부적으로 뭔 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반대인지 아닌지 너무 잘 보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갑자기 딴 말을 하는지 같은 말을 하는지는 너무 잘 보이니까 그거부터 판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밑에 볼게요. 그래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점점 심각하고 있다. 따라서의 동그라미. 학생들은 스마트폰 습관을 바로잡아야 된다. 앞에가 근거죠.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근거랑 친구, 주장. 그죠? 자, 2번.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보면 우리 습관적으로 뭐 하자고요? 세모하자고요. 그죠? 하지만의 세모. 운전자의 안전은 아직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앞문장은 자율주행차 좋아. 편해. 근데 뒷문장에서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이건 뭐죠? 앞문장 어떤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접인지 역접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하는 건 쉬운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옆에 갈게요. 연관된 단어와 어구의 연결. 이게 뭐냐면요. 밑에 예시로 바로 넘어갑시다. 밑에 예시부터 봅시다.
너네 초등학교 다니는 전혀 안 되고 아직 졸업을 좀 시켰니? 그래? 그런 애들이니까 물어보자. 내 동생 곱슬머리 이 노래 아니? 내 동생 곱슬머리 배우장의 동생 아니?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몇 개? 서너 개라고 하는 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뭐 아빠가 부를 때는 뭐 이런 거더라. 뭐 어쨌든 동생은 한 명인데 아빠는 뭐라 부르고 엄마는 뭐라 부르고 누나는 뭐라 부른대. 별명이 다 달라요. 근데 누굴 지칭하죠 다? 동생을 지칭해요. 밑에 볼게요. 돈은 화폐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생산한다. 한국조폐공사. D는 뭐 책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돈을 만드는 데 물어봤는데 화폐를 만드는 데를 말했네요. 그러면 돈이랑 화폐랑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말 같은 말. 시간이 잘한다? 같은 말 그지? 돈이랑 화폐가 같은 말이니까 갑자기 돈 만드는 데가 어딨냐 물어봤는데 화폐 만드는 데를 얘기해 주겠죠. 자 그럼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뒷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은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역시나 예시. 한번 파괴된 자연은 구분하기 어렵다. 자 자연은 한번 파괴되고 구분하기 어렵대. 그래서 생태계는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갑자기 손을 들고 태클을 걸어. 자연 얘기하다 왜 생태계 얘기하는데요? 생태계가 자연이죠. 그지? 생태계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지?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자, 자연이 생태계고 또 뒤에 뭐라고 했죠? 얘네는 공존해야 할 생명이래요. 그럼 이 문장을 보고 누가 선생님 공존해야 할 생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자연이랑 생태계가 공존해야 될 생명이랑 고 했으니까 그 세 개는 비슷한 거야 전혀 다른 거야? 비슷한 거지. 같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밑에 바로 확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직업이 신의 뭐뭐고 뭐뭐 활동이래요. 해보세요. 밑에 2번도 근면과 뭐뭐를 통해 이룬 개인의 성공이 구원의 증거이고 뭐의 축적이래요. 물 마시고 올래? 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됐죠? 자 봅시다.
직업을 신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절약을 통해 이룬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증거로 본 청교도 윤리의 등장은 생산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라지게 한 계기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 직업을 뭘로 이해했대요? 신의 명령으로 이해했대요. 그러면 직업이랑 신의 명령은 이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뭐 비슷한 걸로 처리할게요. 자, 그런데 근면과 절약은 신의 명령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들어가야지. 근면 절약은 개인의 성공 통해 이룬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증거로 본 청교도 윤리의 등장은 생산활동이 근면과 절약인가요? 이건 또 직업이죠. 생산활동과 부의 축적 근면과 절약을 해가지고 이게 개인의 성공이 되면 개인의 성공이 뭐죠? 부를 쌓은 거죠. 부의 축적. 빈칸 채울 수 있죠?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뭘 만났냐? 숙제를 만나겠죠.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숙제 문제겠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진짜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목표는 55분 안에 맞히는 거거든요. 내가 50분에 맞추고 싶었는데, 어? 50분에 맞추고 싶어. 열심히 해볼게. 어? 열심히 해볼게. 날 믿지? 날 뭐 믿지 마. 자, 1번에 최근에는 동료를 새롭게 작곡하는 대신 우리의 전통 민요를 찾아. 그것이 뭐죠? 그렇죠. 민요죠.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접속 표현을 고려해 문장 연결함을 이렇게 오른쪽에 볼게요. 21쪽에 사이버 공간은 인종,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라고 그랬죠. 이 때문에. 그럼 비교일까 원인과 결과일까 문제 해결 방안일까? 이 때문에. 그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아니야, 문제래. 아니야.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건 원인이고요. 그래서 공존하는 거죠. 결과입니다. 인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밑에도 그렇게 풀어오시면 되고요. 뒤에 볼게요. 자, 1과 2.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서로 대등한 내용이래요. 서로 대등한 내용이라서 셋 중에 뭐가 들어갈까 묻는 거예요. 셋 중에 뭐가 들어갈까? 그림. 뭐라고? 아니에요. 왜 말해봐. 대등하면은 대등하면 영어로 and나 or이 필요해요. and나 or이 필요해요. 여기서 or은 없는 것 같고요. and가 있네요. 뭐죠? 그리고죠. 다른 문제 두 개도 그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쪽에 있는 게 가장 오늘의 2번 파트에서 중요한 건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1번 볼게요. 군인들이 정치를 하던 고려의 무신 정권기에는 이을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을민을 비롯한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면 천민 출신이 곧 이을민이죠. 그지? 그리고 권력을 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이처럼 노비나 천민이나, 그죠? 이을민, 천민 출신 노비 묶여있죠?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 노비 높은 위치입니까? 아니죠. 낮은 위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묶이고요. 윗사람은 아니죠. 윗사람이 혼자 달라서 미음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3 갈게요.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죽지 않을 것이잖아. 밑에 노래가 나와요. 나는 이 노래를 너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업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 알고 있니? 네. 우유송을 알아? 정말 유서 깊은 노래인데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나온 노래. 생각보다 놀라지 않네. 고마워. 약간 뭐 흑백 사진 때 아니니까. 자, 결국 여기서 이 세 줄의 문장에서 내가 차마 부를 수는 없고요. 자, 뭐가 좋다는 거예요? 우유. 싫은 건 뭐죠? 세 개? 콜라. 맞네. 네, 세 개가 아니네. 5개 싫어하죠? 콜라, 공차, 커피, 핫초코, 사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말하고 싶은 거의 소재는 뭐죠? 우유죠. 그치? 우유죠. 그래요. 그래서 밑에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주연이 무엇, 즉 글의 중심 화자를 찾으며 읽어야 한다 밑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자꾸 우유를 좋아하니까 뭐는 싫고 뭐는 싫고 우유는 왜 좋고 왜 좋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중심 소재가 뭐라고요? 우유라고요. 밑에 그리고 우유와 같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크다 밑줄. 밑에 우유와 같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크다 밑줄. 당연하죠. 내가 뭐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는 그 단어를 계속 말하겠죠. 그지? 학기 초에 자기소개하러 반에서 자기소개하라고 앞에 나오면 떨리긴 하는데 그래서 자꾸 무슨 말 하나요? 저는 어디에서 왔고 저는 누구고 저는 뭐고 저는 어디에서 자랐고 저는 이런 얘기하죠. 중심 소재가 뭐기 때문에 나요 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니까 보통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다? 중심 소재나 화제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을 두 개 찾았어요. 똑같이 5번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랑 뭐죠? 우유, 시. 그치? 시랑 운율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전체를 다 읽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뭘까요? 우유. 운율이죠. 그죠? 그래서 중심 화제가 뭐다? 운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25쪽 볼게요. 빠르니? 빠른가요? 오케이. 자, 질문과 맥락을 활용하세요. 자, 밑에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가득 하고 우유 개 좋아하죠. 우유 좋아. 어떻게 하더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치? 자, 기억이랑 니은이 있어요. 하나는 단백질 굿, 칼슘 굿, 비타민 머치 비타민 해서 뭐가 많이 들었는지 알려주고요. 니은은 자 거의 종교죠. 니은은 거의 종교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뭐 해줄 때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자 그러면 핵심 정보가 뭐냐는 거예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질문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지? 우유가 왜 좋을까라고 한다면 기억이 핵심 정보입니까? 니은 핵심 정보입니까? 기억이죠.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많아서 그지? 근데 너는 우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거겠죠. 또 나는 뭘 좋아할까? 우유를 좋아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에 따라 설정된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쪽에 밑에서부터 세 줄 밑줄 치세요. 그런 표현이 없더라도 글의 흐름, 즉 맥락을 통해 글쓰기 의도를 고려해 핵심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런 건 우리가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찾을 수 있어요. 아 얘가 어떤 의도로 쓰는구나라고. 막 누구를 만약에 나를 비판하는 글을 내가 막 읽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 해실되면은 이상한 놈이죠, 그죠? 왜? 자기 까는 줄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눈치를 채 안 채? 채요. 카톡만 봐도 알아요. 우리 카톡 할 때 보면 친구가 갑자기 열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상한 쎄함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더 느끼냐? 어머니 아버지가 카톡 할 때 더 느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쎄해. 여기 앉아버려. 갑자기 딱 어머니가 소파에 딱 앉아 계셔. 여기 앉아봐. 이래. 그거 알아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아요. 그런 건 다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내 사냥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가 뭐죠? 던져진 질문이에요. 그거 네모.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네모. 그게 괄호 1번의 답입니다. 연결시켜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럼 괄호 1번의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몇 번이냐고 묻는 거예요. 몇 번이겠습니까? 그쵸?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겠죠. 왜?
기록에 따르면 매사냥은 4,000년 전에 시작돼서 세계로 퍼져나갔다라고 정확히 언제 정보를 4,000년 전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그지? 4,000년 전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1번이겠죠. 그럼 하자는 겁니다. 뒤에 뭐죠? 단어가 어디까지? 29쪽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역시나 내가 뭐만 봐줄 거냐면요. 뭐만 봐줄까 하면요. 저기 28쪽만 봐줄게요. 다른 거는 그냥 풀 수 있을 거고요. 28쪽만 봐줄게요. 28쪽에 1번 볼게요. 모든 신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은, 자, 여기 위에 메모를 해두세요. 이 과제의 팁은요, 메모를 해두세요. 가장 단호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1번 볼게요. 모든 신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 식품 판매업자의 신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돈을 벌면 된다라면 어떨까? 답이 되나요? 아니죠.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윤을 늘리고 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답이 아니죠. 근데 3번 볼게요. 이처럼 타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이 있대요. 모든 신념이 바람직한가? 아닌 것도 있다. 단호하죠. 그래서 3번을 찍으라는 거예요. 같은 걸로 다 같은 식으로 가장 단호하게 답이 되는 것이 보인다면 그걸 찍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핵심 정보와 거리가 먼 것 오른쪽에는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객관식 문제가 되고 모의고사 문제가 되고 내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숙제를 해오시고 지금이 49분 35초 나는 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냈다니까 되게 좋아해주네. 고맙다. 내가 저기 데스크에 여쭤보고 팟빵을 팔 수 있으면 파놓을게. 팟빵을 팔 수 있으면 파서 뭘 할 거냐면 요거 안내를 해줄 거고 요거 링크 안내나 이런 거 해줄 거고 다른 걸로 쓰지 않을 거예요.